네, 샌프란시스코 대표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빗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술 회의를 따로 만나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 나름대로 감독으로서 우리 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전술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433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왜 433은 전략하나, 442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433, 4231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술에 있어서 우리가 왜 433이냐면 저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래핑을 하거나 공격을 하나 수비를 할 때 많이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장 전체적으로 가장 적게 뛰고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433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로로 보든 괄호로 보든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그 감독 라이선스를 딸 때 배우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 교리에 의하면은 433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뛸 수 있는 공간이 n분의 1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필드가 피치의 사이즈에 나누기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맡은 영역이 제일 적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433 전략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격 전개시, 오늘 말씀드린 건 공격 전개시 때랑, 그 다음에 수비 시 어떤 포메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포백 라인이죠. 포백 라인인데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신 적이 없죠. 우리 기장님, 그러니까 몇 번 축구를 같이 했으면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키오는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발밑이 굉장히 좋고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 공격수가 오른발잡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윙어들이 빠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IQ가 발이 빨라요. 그리고 수비와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발밑이 좋고. 그래서 일단 근데 그 대신 이제 키가 좀 작아요. 160 한 5 정도 되려나?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발밑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루트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카운터 어택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특징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게 포지션은 지금 1차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한번 뛰어보고 판단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키오가 있고, 기정, 그 다음에 마리오, 형준 이렇게 있습니다. 형준이 형도 굉장히 수비를 잘하고 빠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체력 안배와 체력은 소모를 많이 해야겠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지면은 이제 자동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을 안배를 잘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편대를 항상 유지를 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희수님이 예를 들어서 공을 가지고 공을 해서 형준한테 뿌린다 했을 때는 누가 되든 간에 공격 루트가 어느 경우가 있든 간에 이 사람은 항상 세컨 옵션이 있어요. 이 세컨 옵션이라는 것은 패스하기 편한 사람이 2명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한 10야드예요. 10야드에서 15야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경기는, 예를 들어서 형준이 형이 공을 잡으면은 형준이 형이 앞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뒤에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 루트 아는 사람만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형준이 형이 공을 잡으면은
사실 여기 종숙님이나 마리오가 같이 움직여 주어서 최소한 공간 확보가 사실 볼을 받기 좋은 방향으로 밖으로 내지 안쪽으로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뛰면은 앞 공간보다는 옆 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공간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가서 두 옵션 항상 있게. 그래서 이게 트라이앵글입니다, 다. 이 433 전략의 가장 기본 원칙은 항상 누가 공을 가지고 가든 공격 루트든 수비를 하든, 공격이 너무 압박이 심하면 백패스가 되겠죠. 항상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될 때, 그게 기본적으로 삼각형 편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누구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항상 두 사람은 항상 공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져서 최소한 압박이 들어와도 2명 다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항상 공간으로 이동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에 있으면, 그래서 기정님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리오가 벌려주고, 또는 명일님이 벌려주고, 그래서 항상 공간이 누가 공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항상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기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잘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 들어올 때도 분명히 많지만,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상대편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한 10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5발자국에서 10발자국을 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공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희 전술이 먹히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 루트를 찾든 수비를 하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수비에 대한 대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침투를 해오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수비신은 이게 first line이 있고 second line이 있고 third line이 있어요. 그래서 수비는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신, 저희가 한산을 봤죠. 여러분 하객진이라고 있죠. 공이 오는 침투로를 막기 위해서는 공간을 좁혀야 됩니다. 그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상대편에서 왼쪽으로 침투할 때는 공간을 확보를 공간을 많이 내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파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게 되면은 이 파켓이, 수비나 공격이나 파켓이 넓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동네 형님들 공을 좀 차는 사람도, 제가 이제 30대들이랑 공을 차거든요. 걔네들하고 했으면 훨씬 편해요. 왜냐면 다 움직여주니까. 근데 우리 형님들하고 공 찰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포라인, 이 포백은 알고는 있어요. 뒤에 쭉 쳐져 있고. 근데 공격 라인하고 벌써 5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축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의 반은 공이 어디로 가는지 이 축구하는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버래핑이라는 것은 이 대열을 잘 정비해서 이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공간이 좁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포지션에 상관없이 압박이 들어야 되는 거죠. 압박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격, 잠깐만요. 공격이 전개되는 방향, 또는 볼이 뺏겼다, 공격하다, 그때 뺏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격 루트에 중요한 상대방이 공격을 침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각 파켓에 줄이는 거죠. 이 파켓을. 그렇죠. 이게 팀워크예요. 그러니까 파켓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이 오는 침투로에 대한 압박이, 공간,
공간이 많이 비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공이 이렇게 라웃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공간이 많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이 대열은 항상 중요한 거고, 마리오하고 기정님 둘 중에 뭐 일단은 운동장에서 지시상이 있었는데 마리오가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 옵사이드 트랩에 가야 되는 공격 라인을 됐죠. 마리오가 이 라인, 포백 시스템에는 마리오의 지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압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마추어 경기를 할 때 여기 공격 루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패스를 상대 반대쪽으로 하려고 여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상대방 선수가. 이걸 신경 쓰냐고 여기 잡고 있다고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팀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포백 시스템 밑에까지 내려오면 다른 얘기겠지만 사실 우리 진영에 여기까지 와도 여기 사실 압박에 대한 부분을 80% 이상 신경을 써야 돼요. 공이 여기서 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롱볼이잖아요. 롱볼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공을 가서 한 번만에 프로 선수도 힘든 한 번만에 볼 밑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준 형이나 또 중간에 뭐 저나 그죠? 내려와서 충분히 이 압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볼이 전개되기 전에 여기서 물론 볼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여기서 카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 누구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술적인 실수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볼을 빨리 뺏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트 피스를 연습할 시간은 없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공격 루트가 사실 이제 첫 번째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공격 루트가 어디든 됐든 공격이 전개되는 상대 진영부터 압박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뭡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트라이앵글이죠. 삼각편대를 구성할 수 없게 압박이 들어야 되려면 압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커버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수비 볼 때도 공격 루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키오가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압박을 할 때 제2의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여기서 누가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기정님이 나간다. 그러면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지금 400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공격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아키오가 이 프레셔가 가야겠죠. 근데 분명히 뒤에 따라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그러면 이 사람은 커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커버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래서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은 뒷공간이 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준 거예요. 공간 확보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수비를 할 때 중요시하는 거는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간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뭘 잘하냐면은 아마추어 선수 잘하는 애들은 그 4백 시스템 뒷공간을 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상대방이다 하면은 이 공입니다. 공이 이렇게 왔을 때 돌아가서 뒷공간을 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가장 이 힘든 시간이에요. 이렇게 뒷공간이 뚫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뚫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4백 시스템이라도 공이 오는 방향하고 사람이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이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이 4백 시스템에서 갖춰줘야 되고 4백 시스템이 모자라면 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뒷공간이 뚫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 못하더라도 공간을 많이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럼 여기 둘밖에 없어. 근데 뭐 뚜루 패스가 이루어져서 갔어. 그럼 여기서 달러려면 벌써 이미 슈팅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압박을 할 때 하객진 항상 공간을 많이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 루트가 이렇게 여기서 오게 되면 고백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와도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저희가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아마추어 경기인데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은 중간이 뚫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여기서 두세 명 뚫어서 여기서 그냥 슈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사실 전술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마추어든 뭐 아이들을 하는 거 제가 코치를 할 때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팀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가 있으나 마나하지 않습니까?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객진하는 전술을 하냐면은 이렇게 공간을 중간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바깥으로 침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확률이 떨어져요. 아마추어에서는. 일단 뚫어야 되니까 주력이 되겠죠. 용케 뚫렸어요 우리가. 용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뚫렸으면은. 그럼 여기서 막 오버래핑이 되겠죠. 상대방에서. 그러면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도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 여기서 정확한 패스해서 상대방 머리에다 갖다 대고 우리가 골 먹었다. 이거는 상대가 잘하는 거지 우리가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간이 뚫렸어. 이 penetrate through the in the center right here. 이거는 it's not acceptable. 이거는 수비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을 몰 때 상대방 침투를 1, 2, 3라 생각할 때 이쪽 양쪽 면으로 사이드 백으로 내주는 그런 전술을 좀 써야 되겠다. 양쪽은 여기 그리고 막기가 훨씬 편해요. 여기가. 왜냐면 여기가 이제 사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뚫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뚫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뚫렸어. 그래서 수비 라인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죠? 수비 라인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뚫렸어. 형준이 막 따라가고 있어. 그럼 일단은 이 슈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서 오른발 잡일 거 아닙니까? 분명히 왼발 잡이가 보다는 그러면 여기까지 치고 들어와서 한번 꺾어서 슈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엑스큐트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아마추어에서. 물론 아마추어도 선수 출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어도 선수 출신은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중간을 우리는 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흥민 존도 중간에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압박이 덜 심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박자 빠른 슈팅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박자 볼을 받고 볼을 컨트롤해서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여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볼을 잡기도 힘들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때려야 되는 상황이 빼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프로를 보시면은 4백시든을 쓰든 5백시든 왜 5백시든 하면은 쓰는지 아시죠? 중간에 공간을 슈팅력이 강한 공격수가 있으면 중간에 공간을 많이 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5J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버랩하면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좀 떨어지네. 너무 긴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뭐야? 참. 자, 그러면은
433 전략이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그러니까 수비의 기본적인 것은 촘촘해야 된다. 그래서 후방 수비부터 전방 공격 라인까지 좀 빡빡하게 좀 내려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밑에까지 수비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체력적으로. 하지만 좀 내려와서 제2선, 제3선에서 공격 자원들이 상대방에서 내려온 것을 침투를 좀 막아서 패스가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이 는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수비할 때는 이 촘촘히 서야 되지만 공격을 할 때는 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아키오하고 형준 형이 올라와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뒤에 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정님하고 마리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격 전개할 때. 그러면 더 올라와야 됩니다. 공격 루트가 만약에 왼쪽에 한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기정님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공격 루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받쳐줘야 됩니다. 아키오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좀 뒤로 쳐져 있어도 돼요. 만약에 이게 체력적으로 안 되면은 두 분은 뒤에 쳐져 있어도 돼요. 근데 체력적으로 첫 게임, 두 게임은 좀 버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고 공룡투 여기니까 형준이 형은 수비를 돌 수 있도록 가까이 이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반대쪽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체력적으로. 형준이 형이 있고 키오 기념이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도 공이 라웃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형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당겨줘야 되고. 왜냐면 형준이 형이 올라가면서 이 상대방 압박이 심하면은 백패스밖에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격 자원이 옆에에서 패스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압박이 심해서 그럼 형준이 뒤에서 쳐져 있다가 한번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형준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공격 노트 여기서 카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 수비가 압박이 심하면 그럼 뺏기면 또 올라오고 또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 힘들어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서 패스를 받아주는 게 낫지. 여기서 시크까지 올라와나 또 뺏기면은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또 이제 이만큼씩 벌어지는 거죠. 이만큼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중간에 뻥 뚫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더라도 이래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공격을 진행하고 상대방이 뺏겼어요. 그러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알아요. 근데 5발자국, 10발자국씩만 내려오자고요. 이 얘기는. 네? 그죠? 5발자국 하더라도 그게 몇 번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혼자 딱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다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아키오는 체력이 돼요. 네, 아키오는 저랑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형준이 형도 체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첫 두 경기는 오버래핑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두 분은 체력 안배를 통해서 우리가 12분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첫 두 경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30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털어내야 됩니다. 1시간 정도는 그냥 왕창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야 파이널 결승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공격 전개 방법이고, 저는 오른발 왼발 다 쓰지만 왼발을 훨씬 더 강합니다. 왼발이.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서서 아마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여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장에 갔을 때 그 형태나 이런 걸 보고 좀 약간의 변형이 있을 거예요. 변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골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골리의 역할은 12번째 수비수입니다. 물론 골리만 보는 게 아니라 팔과 다리를 다, 손과 다리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요즘 축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까지 있을 필요 없습니다. 공격 전개할 때 같이 와야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주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숏 패스도 가능하지만 롱 패스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리가 그래서 롱 패스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공격수들이 제가 희수님이 롱 패스를 잘 하실 거 킹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여기서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롱 패스는. 그러면 우리가 따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중볼은 우리가 60% 이상, 10개 중에 6개 이상은 먹어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요. 공중 패스하는데 다 상대방한테 뺏긴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반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10개를 줬으면은 6, 7개, 제 욕심은 8개는 우리가 다 따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롱볼이 아니라 숏패스, 롱볼을 하게 되면 계속 롱볼만 차게 되면은 애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맥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희수님은 항상 섞어쳐서 차야 돼요. 어떨 때는 짧게 주고 어떨 때는 앞에 가서 상대방이 예측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롱볼일 때는 우리가 공격수하고 그다음에 미드필더들이 희수님이 보내자고자 하는 그 지점에 많이 모여 있어야 된다. 안 하는 거죠. 모이고 이제 우리가 받으면 또 이제 다시 퍼져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숏 패스 할 때는 내려와서 받아라. 내려와서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우리가 체력을 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공격수의 3인방, 이거는 피니시 라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슈팅을 때려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뺏기는 것보다는 뭐 공중볼을 해서 때리더라도 때려내서 골라인 아웃 시키는 것들이 많아야지 이 사람들이 편해요. 여기서 뺏기는 것보다. 뺏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미드필드는 빌딩 포메이션이죠. 빌딩. 여기서부터 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림을 잘해야 된다. 이분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도 많이 내려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경님만 올려놓고 다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올 거니까. 왜냐하면 패스 길이, 그 다음에 수비수가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셔야 해서 피니시를 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력 안배에서 계속 한 분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한 분이 올라가면 다시 다른 분이 또 올라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디펜스 라인이 되겠죠. 디펜스 라인. 그래서 그 기본적인 컨셉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거지만 우리 팀은 항상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스를 받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패스를 받으면은 누구한테 먼저 패스를 줄지, 그 다음에 세컨드 옵션이 뭔지 항상 생각하고 움직이시라. 그러면은 좋겠다. 그 다음에 볼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은 많은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볼을 받을 때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볼 받을 때 좀 첫 번째 파치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항상 그건 볼 컨트롤이 안 좋으면은 공간 확보가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 압박에서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서 공을 받아서 자기가 퍼스트 타치가 안 되면 세컨드 타치, third 타치까지는 내가 해서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뭐 실력이 좋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팀워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조금 다 힘들거든요. 처음에 첫 경기는. 특히 미국에서 온 그 자원들은 굉장히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차도 적응해야 되고, 저는 특히 이제 그 전날 도착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노력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좀 도와주고,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체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을 겁니다. 일단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걸고 있고, 하여튼 뭐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꼭 이겨야 된다,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길 수 있는 우리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좀 못하도록 격려하고, 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열심히 또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